나도 내가 어쩌다가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 자꾸 코인으로 결제 서비스를 한다니까 내가 그쪽 변호사잖니. 어떻게 하는 건가 보다가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정도는 알아야지. 아니, 사람들이 내가 그걸 안다고 생각하나 봐. 물어보는 걸 보면. 그래서 책도 읽고 인터넷도 찾아봤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앞으로 결제가 되고 좋아진다. 그런 말만 있고 어떻게 하는지 구조를 설명하는 게 없어. 그러다가 블록체인이 어떻게 생긴 건지 자세히 적어놓은 책을 봤지. 그때까지는 기술적인 거는 머리 아파 이러고 아예 안 봤거든. 그걸 알면 거기서부터 혼자 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였는데. 그걸 알고 나니까 더 이상하잖아. 너네도 이제 이건 확실히 알겠지. 이건 결제 용도로는 쓸 수 없다는 거. 굳이 테스트로 피자 한 판을 사고 전자주소를 만들게 해서 글로 코인을 보내준다. 이렇게 해볼 수는 있었겠지. 근데 범용적 서비스가 될 수 있겠냐? 속도, 비용, 데이터 처리 관점에서 전혀 결제에 맞지가 않아. 그리고 솔직히 가격이 변동하는데 누가 그걸로 내냐? 만약에 진짜로 내는 사람이 많으면 더 문제지. 받아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냐고. 그런데 테슬라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는다 했잖아. 워낙 유명한 기업이다 보니까 뭔가 좋은 방법이 생겼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뉴스가 나오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 다음날 좀 더 검토해야 된다고 하면서 취소했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 근데 그 사이에 지는 사놨던 걸 팔아서 하룻밤 동안 1,000억을 벌었어. 아, 이게 자기 돈 벌려고 그랬던 거구나. 결제는 역시 안 되는 게 맞았어. 그렇게 이해가 되니까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하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잊어버리고 있었다. 근데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 여기저기서 결제에 쓴다는 얘기가 더 나오는 거야. 햄버거 가게까지 비트코인을 받는 계획이 발표돼. 한 번 트랜잭션 기록하는데 수수료가 25,000원인데 어떻게 햄버거를 사 먹어. 그래서 어떻게든 좀 찾아보자 이러다가 이렇게 피곤하게 됐다. 이거는 놀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귀족 놀이. 옛날에 귀족들이 놀다가 예술이랑 과학도 나왔다는데 여가 시간 있는 현대인은 누구나 귀족이 될 수 있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볼게. 어쨌거나 코인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 놓기는 했어. 그림을 설명해 줄게. 거래소에서 코인을 거래하는 것도 같은 방식이거든. 그냥 거래소가 이 구매자가 10개 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야. 판다고 하면 빼고 돈으로 달라고 하면 내주고 자기 서버에서 알아서 기록을 하는 거지. 어차피 투자로 하는 건데 트랜잭션 수수료까지 내면서 진짜로 블록체인 위에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 시간도 10분이나 걸리고 결제도 같은 방식으로 하더라고. 사업자가 거래소 업무를 하는 거지. 자기한테 코인을 사게 하거나 다른 데서 산 코인을 자기 지갑으로 옮기게 하고 이용자가 그걸로 지불을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 앞으로 장부에 기록해 놓은 개수를 줄이면 돼. 블록체인이랑 아무 상관이 없지. 판매자한테는 갖고 싶다는 대로 코인으로 주거나 돈으로 줄 거야. 판매자한테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는 자기들끼리 계약이라서 공개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판매자들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을 거라고. 원래 결제는 손님 놓치지 않으려고 판매자가 가맹점으로 가입해서 수수료 내고 이용하는 서비스야. 그런데 코인으로 결제하는 손님 안 놓치려고 코인 결제 받는다고 그랬을까? 자기가 결제를 받는다고 하는 게 거래소랑 코인 발행자한테 유리하니까 전략적 투자적 제휴관계 있겠지. 그래서 저게 시간 걸리고 트랜잭션 비용 들어가는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한 거야? 원래 결제 서비스는 그런 거는 당연히 된다고. 저건 억지로 모형새를 만들어 놓은 거지.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결제에 쓴다는 말이 전혀 없다. 스테이블 코인은 판만큼 돈이나 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만들어진 코인이야. 카지노 칩처럼 거래소에서 코인 거래를 할 때 써. 그냥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아무튼 이런 게 있는데 이걸로 결제 서비스는 안 해. 결제 서비스 쓴다 하면 다 변동성 코인이야. 결제에 쓰이니까 가격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 사람들한테 팔아서 돈을 벌려고 만드는 거니까 무조건 변동성 코인으로 해야지. 가격이 그렇게 변하는데 어떻게 결제 쓰냐 이러면은 아, 지금 초기라서 그런 거고 사람들이 많이 쓰면 가격도 안정된다 이런다고. 아무 근거가 없는 말이잖아. 사업자가 아니면서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걸까?
뭐 자기 머리로 생각을 안 하나? 이게 꼭 그렇다기보다 이 영역이 특징인데 기술이다 이런 게 있어서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뭐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얘기를 못 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의문을 가지는데 꼭 답을 알아야 될 필요가 없다. 내가 모르는 그런 게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냥 저 말이 맞겠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완전히는 몰라도 적어도 이상하다. 이거는 아니다. 그런 건 알 수가 있어. 의사가 아니라도 아프면 아야 하잖아. 질문을 해서 이게 좋다는 사람들한테 입증하게 해야 되는 거야. 코인을 사는 사람들은 다 투자 목적이잖아. 이용자가 없을 걸 뻔히 알면서 왜 결제 서비스를 만들까? 팔려고 그러거나 가격 올리려고 그러는 게 하나 있고 또 중요한 이유가 있겠더라고. 주식이랑 비교하면 쉬워. 주식도 앞에 나왔던 식으로 하면 주식 0.1개로 커피를 사 먹을 수도 있다. 전혀 어려운 서비스가 아니란 말이지. 그런데 증권사들은 안 하잖아. 왜 그래? 원래 돈 벌려고 사고 파는 거고 그걸 굳이 숨길 필요가 없기 때문이야. 이건 법에서 인정을 해줬거든. 주식은 회사에 대한 지분증권이지. 가끔 주총에서 투표도 하고 배당도 받기도 하고. 근데 이것도 오를 것 같아서 사는 건 똑같아. 이렇게 우연의 사정에 의해서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것을 도박이라고 해. 사법기관에서 이 기준으로 판단을 해. 이렇게 되면은 도박에 해당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거나 재미로 하는 정도는 처벌하지 않게 돼 있어. 주식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사회적 필요성이 있어서 자본시장법에서 특별히 허용을 했어. 자본시장법 10조에는 이 법에 대해서는 형법 도박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딱 적어놨어. 그래서 주식을 할 때는 왜 이거를 거래를 허용해줘야 되는지 어필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증권사들은 마음 놓고 거래 중개 기능에 주력하는 거야. 오를까 내릴까 그런 얘기만 하는 거고. 근데 코인을 봐라. 주식보다 이게 투기성이 더 큰데 TV 같은 데서 교수들이 나와서 가격 분석하고 그러지 않잖아. 이걸로 앞으로 뭘 할 수 있다. 잠재성이 큰 기술이다. 이렇게 나도 관심 없고 너도 관심 없는 얘기들만 잔뜩 한다고. 왜냐? 코인은 처음에 화폐도용으로 쓸 수 있다는 믿음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이게 뭔지 잘 모르는 동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야. 지금 이렇게 명백한데도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간을 벌고 있잖아. 처음부터 이건 그냥 사고 팔면서 돈 버는 새로운 투자 수단이야 이렇게 했으면 아예 허용될 수가 없었던 거지. 진작에 도박으로 금지됐을 거라고. 왜냐하면 특별히 이걸 허용해줘야 될 아무런 유익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결제 서비스부터 또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 얘기는 코인 실세들이 곧 처분을 할 때까지 점점 많아지겠지. 버틀란드 러셀.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라고 버틀란드 러셀이라는 분이 70년 전에 쓴 글을 모은 책이야. 노벨 문학상도 탄 분이래. 와, 거기 이런 말이 다 있더라. 지금 생각하면 옛날인데 그때 미국은 이미 산업화가 다 되고 사람들이 하는 게 지금이랑 똑같았나 봐. 내가 한번 읽어볼게. 소수가 다수를 능가하는 힘을 획득하는 경우 그들은 어김없이 다수를 지배하는 일정한 미신의 도움을 받아왔다. 고대 이집트에서 일식과 월식 현상이 당시 대중들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을 때 사제들이 그것을 예견하는 방법을 발견해냈다. 결국 사제들은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손에 얻을 수 없는 곡물과 권력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 시대의 금융업자들은 금을 숭배하는 미신의 도움을 받고 있다. 금 준비금, 어음 발행,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리플레이션, 기타 온갖 전문 용어들을 나열하면 보통 시민은 놀라서 말문이 막혀버린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 청산 뉴스로 말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똑똑한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느끼면서 그들의 말에 감히 의문조차 품지 못한다. 일반 대중의 이러한 어리석은 면은 금융업자가 민주주의에 구속되지 않고 활동하는 데 꼭 필요한 조건이다. 물론 그에겐 여론을 다루는 데 필요한 이점들이 그 밖에도 많다. 그는 엄청나게 부자이기 때문에 대학에 재산을 기부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학 여론에 가장 큰 영향력 있는 부분을 자신의 편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놓는다. 그는 금권 정치의 우두머리 위치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으로 꽉 찬 정치 사상을 가진 모든 이들의 지도자가 된다. 경제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는 전 국가들을 골라잡아 흥망을 분배할 수 있다. 그러나
미신의 도움이 없다면 이러한 무기들 중 어느 것도 충분치 못하다. 경제학은 모두에게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이 과목을 가르치는 일이 거의 없으며 대학에서조차 소수의 사람들만이 배우고 있을 뿐이라는 건 놀라운 사실이다. 게다가 그 소수조차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려있지 않는 한 마땅히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지 못한다. 금권 정치로 기울어지지 않은 입장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몇몇 기관들이 있긴 하지만 그야말로 아주 극소수이고 일반적으로는 현존 경제 현상을 미화시키는 방식으로 가르친다. 내가 보기에 이 모든 것들이 미신과 신비화는 재력을 가진 자들에게 봉사한다는 사실과 연관되어 있다. 금경제학. 이게 경우만 다르지 블록체인 기술, 탈중앙화. 사업자들이 미신을 만들고 돈의 힘을 이용해서 여론으로 둔갑시킨다. 지금이랑 똑같잖아. 정확하게 말해준 사람이 없지. 내가 이걸 어느 블로그에서 봤다? 그런데 마지막에 끊긴 부분이 궁금하더라고. 이 바로 다음에 전문 능력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끝나. 전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왜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는 성향을 가진다는 거지? 그래서 궁금해서 주문을 했어. 다음에 왜 그런지 말을 해줄게. 그리고 또 다음에는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그 밖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다는 주장들을 설명해 줄게. 결론으로 가기 전에 정확하게 알아야 미신을 타파할 수 있으니까.